자, 여러분들이 HTML에다가 텍스트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를 여러분들이 막 적잖아요. 그죠? 글씨를 어떻게 적어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키키키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도 이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키키키가 밑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키키키 밑에 어서오세요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밑에 반갑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글씨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다 나와버려요. 이게 HTML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아무리 많이 띄우고 그 다음에 얘를 막 탭을 여러 개 한다 해도 공간을 많이 띄워주지 않아요. 무조건 띄어쓰기는 많이 띄어도 한 칸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붙여 쓰게 되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 많이 띄어도 무조건 한 칸이에요. 한 칸. 한 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줄바꿈 해가지고 이 키키키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 R 한 다음에 탭을 적어볼까요? 자,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안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자, BR 쓴 다음에 탭을 해볼게요. 아이씨, 띄어쓰기 해야 되나? 이렇게. 자, BR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BR. 밑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BR 한 다음에 그냥 탭을 여러분들이 적게 되면 얘는 뭐냐면 BR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태그에는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가 존재한다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셀프 클로징 태그라고 해요. 셀프 클로징 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쓴다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R을 쓰고 제가 여기다가 키키키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한 줄이 띄어진 상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BR을 한 번 더 써요. 한 번 더 쓰면 당연히 몇 칸? 두 칸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러면 총 3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BR을 쓰는 만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BR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문장을 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문구를 쓸 때 BR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BR 태그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태그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태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A 태그라는 게 있는데 A 한 다음에 탭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자,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네이버가 좋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네이버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그때는 A 엘리먼트라는 걸 쓰게 되면 되는데, 네이버를 어쨌든 감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꺽쇠 한 다음에 A, 그 다음에 꺽쇠 닫고 A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A로 감싸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자, HTML에는 속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HTML 태그가 모든 HTML 태그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얘는 A만의 특징이거든요. A만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href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속성 쓰실 때 href는 큰 따옴표 이거 다 붙여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겟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 엘리먼트에다가 이렇게 속성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맞춰보세요. 속성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href라는 속성과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속성은 일단 3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속성명, 그 다음에 는은 구분자, 그 다음에 요 큰 따옴표 안에 속성 값을 적을 수 있어요. 무조건 요 포맷을 따라야지만 그 속성이 적용되지, 여러분들이 요 큰 따옴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큰 따옴표를 적어 주셔야지만 그 안에다가 속성 값을 적을 수 있어요. 무조건 쌍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한번 달아볼 건데, href에는 뭘 집어넣냐면 여기에는 속성 값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로 이동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URL, 링크를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https 저는 여기다가 www.naver.com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네이버라는 글씨의 모양이 바뀌면서 네이버를 클릭하면 이동이 돼야 할 것 같지만 이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드펜에서는 몇몇 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7을 그냥 같이 누르게 되면 재렌더링이에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7이 재렌더링하는 단축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네이버를 이제 클릭하면 이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A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타겟 쓴 다음에 큰 따옴표 쓴 다음에 언더바 블랭크라고 적어주시면 얘는 뭐냐면 바로 새 창이에요. 내가 네이버라는 걸 클릭했을 때 이 녀석 네이버 홈페이지를 새 창 열기로 열겠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A 엘리먼트로 감싸주는 거는 디자인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A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요거 여기 언더라인이라든지 뭐 네이버의 색상은 변경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A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모든 태그, 모든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A의 디스플레이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제가 A라는 녀석을 검색해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라는 걸 4REM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은 한 줄에 어떻게 쓴다 했어요? 한 줄에 하나씩 사용한다 했죠. 근데 만약에 A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면 얘가 한 줄에 하나씩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 줄에 하나씩 사용하나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블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블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A는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인라인 블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다.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에 대한 차이를 알려줄 건데 지금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인라인 엘리먼트다. 인라인 엘리먼트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에 하나씩 나와야지만 블럭인데, 자, 배경색을 집어넣는데도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인라인의 특징이에요. 즉 A는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한 줄에 여러 개 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A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런 링크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나와야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